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반야심경과 양자학의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19강 인지과학의 마음개념 중 연결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전적 인지주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 디지털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은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라 계열적이고 선형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주입된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작업이나 단순한 계산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폰 노이만 병모 형상이라 해서 작업을 하나씩 순서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수의 직렬 처리 현상이 필요한 작업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회로에 약간의 손상이 있거나 기호의 부분 또는 규칙에 약간의 손상이나 변화가 있어도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고장을 가져옵니다. 근데 고전적 인지주의에 기초해서 만든 로봇은 간단한 장애물도 피하지 못하고 벽과 문을 구별할 수 있지만 문에다가 X라는 표시만 있어도 그것이 문인 줄 모릅니다. 물론 지금 로봇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든 로봇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강아지의 옷을 입혀도 그것이 강아지인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양성이라는 건 사실 거의 무한에 가깝거든요. 강아지 하더라도 뭐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색깔에서부터 거의 무한에 가까운 다양성을 보편적으로 특징만 설명하자면은 다른 동물과 혼동이 돼요. 뭐 다리가 4개 있고 크기가 얼마나다 그러면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구별하지 못할 거고, 또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대부분의 개가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생명체는 분명히 이와는 다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가 표현하는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우리가 마음을 느끼는 것과의 어떤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해 보려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에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다른 동물들과 혼돈되고,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부분의 개가 포함되지 않는데,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현할 수 있는지. 근데 그냥 느끼는 건 쉽거든요. 이거는 대조적으로 병렬 분살된 연산은 매우 유연하게 여기에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려서 병렬 처리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거 말하고, 분산 처리는 하나의 일을 동시에 여럿이 나누어 처리한다는 뜻인데, 어린아이도 우리 머리는 그 병렬 분산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와 강아지를 아주 쉽게 구별합니다. 일상적인 문제는 고전적 인지주의 전통에서 제한되고 있는 계산적인 전략이 아니라 작은 곤충이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빨리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디지털 컴퓨터와 생명체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명체를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내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하향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행동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체의 두뇌를 고려해서 마음을 보는 틀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생명체의 두뇌를 한번 놓고 볼까요? 생명체의 두뇌라는 것은 선형적, 비선형적, 역동적 처리 체계가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하는 것도 있고, 또 병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노이만 병렬 형성이 없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소성이 있어서 일부분이 손상되면 복구 또나 보완이 가능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그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회복이 되는데, 나중에 회복 결과 뇌의 95%가 손상됐는데도 불구하고 등산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할이 선명하게 구분되고 컴퓨터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못하나 생명체의 두뇌는 두뇌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을 본 틀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1970년대 고전적 인지주의가 주도하던 인지과학과 비교할 때 오늘날의 인지과학에서는 신경과학과 두뇌 연구가 인지과학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 근데 신경과학은 인지과학에서 상당히 지엽적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뇌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두뇌 작동 방식을 모방한 소위 인공신경망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인공신경망은 높은 수준의 두뇌 기능 특성을 꽤나 잘 반영하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지과학이 두뇌를 무시했던 한 가지 이유는 1980년대까지는 인지과제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는 기법들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뇌 관련 연구가 인지과학자의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지과제를 수행하겠다는 말은 내가 무슨 문제를 풀거나 이런 할 때 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기법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기능적 신경영상 기법이 출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었고 90년대는 fMRI 해가지고 MRI로 뇌에서 일어나는 걸 다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할 때는 두뇌에서 두뇌 신경 어느 부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자들의 참가자들이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인지과제들을 수행하는 동안 뇌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구하는 강력한 도구를 신경영상이 제공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연결주의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 연결주의라는 건 뭐냐면 정보 처리에 있어서 뇌신경회로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서 인지과학의 제2 패러다임이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패러다임이 뭐냐면 바로 뇌유추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을 만들자는 연결주가 있고 그럴까 직접 그냥 뇌신경을 보고선 우리 마음을 이해하자는 것이 인지신경과학이겠죠. 연결주의에서는 고전적 인지주의처럼 미리 내장된 알고리즘이나 지식 표상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두뇌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분산적이고 병렬적이며 확률적인 계산에 의해서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인지신경과학은 마음 상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두뇌 신경의 전기화학적 작용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 두뇌 신경만 잘 반응만 보면은 우리 그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연결주의에서는 고전적 인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기능주의를 넘어서서 두뇌의 신경세포들이 어떤 망의 특성에 유추해서 심리적 과정을 모방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전에 내장된 지식이나 규칙에 의한 처리가 아닌 병행 분산적 처리를 통해서 고전적 인지주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연결주의를 그래서 때로는 병행 분산 처리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준 그림인데 그 중에 그 하나만 보도록 할까요? 그 오른쪽 그림의 위에서 제일 조라는 사람을 봅시다. 조라는 사람을 보면 조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두뇌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가 연결된 곳을 보면은 우선 백인이고 남자고 브리치즈를 좋아하고 스바루라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주식 중매인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뇌의 각 부분에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방해서 우리가 한번 인공신경망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 연결주의 생각이죠. 고전적 인지주의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디지털 컴퓨터에 유추해서 심리적 과정을 모형하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신경에 입력된 정보가 기호로 저장되고 내장된 알고리즘에 따라 정보가 처리되는 것으로 모형하죠. 이런 뜻에서 고전적 인지주의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을 기호주의 AI, 인공지능이라 부르고
연결주의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을 연결주의 AI라고도 합니다. 인지과학의 목적은 알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연구와 관련해서 특별히 흥미있는 것은 사람 이상으로 잘 수행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수행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과 인공생명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고전적 인주주의 철학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지능을 구현하거든요. 이러한 생각을 한 연결주의자들은 뇌 구조를 본따서 인공상망을 구성했습니다. 거기 왼쪽 위에 있는 것이 그 두뇌입니다. 그래서 왼쪽 구에 그 덴드라이트라 쓴 것이 수상돌기라서 신경세포에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라면 오른쪽에 그 액션 터미널이라는 것이 이제 그 정보를 내보낸 쪽이죠. 그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온 입력층과 내보내는 출력층으로 한번 본떠보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모이면은 그 오른쪽 그림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망이 되죠. 제일 왼쪽 그림은 입력층,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출력층, 정보를 내버린 거고, 가운데는 은닉층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층으로 모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주의 AI가 바나나도를 인식하도록 하려면은 인간이 컴퓨터에 바나나가 뭐라고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내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호주의 그 AI는 내장됐기 때문에 바나나를 보자마자 얼른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림 그렸죠? 기호주의 AI라면 바나나라는 것은 길다, 노란색이다, 약간 휘었다 등 하면은 이런 말을 해주면은 바나나가 아는데, 연결주의 인공지능한테는 바나나 사진을 주고 이건이 바나나야 하고 이제 입력을 시켜주면 컴퓨터가 스스로가 바나나 특징을 학습을 해요. 그래야 잘 이제 학습된 그 연결주의 AI는 크기가 조그만 바나나라든지 좀 크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바나나를 다 바나나라고 알아내는 거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고전적 인주에서 입각한 로봇은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별하기 참 어려워한다고 했죠. 그런데 기호주의 인공지능이라면 고양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자료를 내장해 줘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한에 가까운 그 다양성을 보편적으로 설명하면은 대부분의 고양이인 줄 모르고 개와 고양이로 혼돈할 거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버리면은 그 설명한 고양이만 알고 색깔이 다른 고양이는 또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연결주의 그 인공지능은 고양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고양이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그 학습을 통해서 고양이의 특징을 인공신경망에 알아내가지고 이런 것은 고양이라고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연결주의 철학에 입각해서 만든 그 인공신경망이 일을 잘할 줄 알았는데 오래가지 못했어요. 연결주의 철학에 기초한 AI 산업에서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학습이 너무 느렸어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 한 마리 학습시키려면은 며칠씩 걸리고 그래도 잘 못했는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학습 데이터가 부족했고 컴퓨터 성능이라는 기술적 한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인경신공망 구성의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성능에 큰 진보가 있게 되면서 그와 함께 또 빅데이터가 등장과 더불어서 연결주의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빅데이터는 연결주의의 그 AI 방식에 적합한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 성능도 굉장히 빠른 학습을 도와줬고, 그 다음에 그 인공신경망을 만드는데 그 등장했던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 은닉층이 많은 심층 학습이 가능해졌어요.
소위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현재는 오히려 연결주의가 기호주의가 부딪힌 한계를 해결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주의와 기호주의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면서 AI는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알 수 없는데 2016년에 알파고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이겼죠. 4대1로. 그때 알파고는 바둑 규칙을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기보를 많이 주면서 그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발전됐냐면 뮤제로라는 그 인공지능은 바둑 규칙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 바둑 두는 걸 보고서 스스로가 이 바둑은 이렇게 두는 거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아가지고 바둑을 줄 아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발달한 거죠. 그래서 개, 고양이를 구별 못하던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통해서 심층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 그림도 그리고 사람의 얼굴과 사물을 사람보다 더 잘 식별합니다. 지금은 세포 수준에서 세포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약점도 있어요, 물론. 뭐냐면은 현재 인공신경망은 알파고처럼 한 가지 기능에서만 뛰어날 뿐이에요. 바둑만 잘 둘 뿐이죠. 그러니까 현재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으나 연결주의 인공지능의 마음 개념은 오은 중 하나인 불교의 마음 개념과 상당히 닮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결주의는 기호주의에 달리 하위 기호 모형을 따르기 때문이거든요. 하위 기호 모형이란 말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을 특징하는 어떤 기호를 대응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하위 기호 모형이라는 이런 겁니다. 인공신경망은 명확한 의미가 없는 신호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인공망끼리. 그러는 가운데 신경망 전체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두뇌도 그래요. 우리 두뇌도 두뇌 신경에서 주고받는 신호에는 신경이 흥분했다, 안 했다, 좀 더 어느 정도 강화됐냐, 연결이 강화냐, 이 정도지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신경망 전체에서 의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도 그런 식으로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뉴런 다발로 이루어진 두뇌 신경망의 작동 방식이나 인공신경망의 작동 방식은 명확한 의미가 없는 신호를 주고받는 가운데 신경망 전체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행시 접근이라서 고전적 인주주의에서는 기호표상 모형과 다름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향식이었죠. 내장된 프로그램에서 내려온 거였는데 연결주의 모형에서는 수많은 신호 처리 단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원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요소들이 모여서 그 결과로서 뭔가 그 요소 하나하나에 있어서는 알 수 없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뜻에서 연결주의를 창발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창발론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성요에서는 없던 어떤 성질이 전체에서 나오는 걸 창발이라 그러는데 그런 뜻에서 연결주의를 창발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의미 없는 신호를 주고받는 데서 신경망 전체가 의미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연기법이죠. 그리고 그걸 창발이라고 그럴 수 있고 어떤 질서가 났다는 뜻에서 자기 조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은 중 하나의 인간의 마음이 다른 것과의 관계에 출현한 것도 같죠. 제가 지난 3부 11강과 12강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수행과 훈습이 가능한 걸 뜻하는 겁니다. 그 의미 없는 것에서 의미가 창발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의 의미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매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다음 20강에서는 인공지능의 마음 개념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 예를 들어서 강인공지능 출현이나 영생불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